감정가가 7억 1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무려 1억 7천까지 최저 매각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24%까지 떨어져 있죠.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왜 많은 분들이 낙찰을 주저하고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토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인가 나쁜 물건인가 파악을 할 때 지식의 양만큼 가치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경공매에 좋은 물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무리하게 투자한 분들의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토지 공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소액으로 성공할 수 있는 땅 투자는 무엇보다도 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로 때문에 나온 매물들은 굉장히 저렴하죠. 도로 자체 몇 평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지만 나만 쓸 수 있는 그런 도로는 살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죠. 오늘 매물 중에 도로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세종시의 매물 여러분에게 안내하면서요, 왜 공부가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내년부터 농지 투자, 토지 투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요, 원데이 클래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옥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션은 무료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회원 가입하셔가지고요. 오늘 매물은 장군면 대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가 7억 1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무려 1억 7천까지 최저 매각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24%까지 떨어져 있죠.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왜 많은 분들이 낙찰을 주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요. 이 매물을 싸게 낙찰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매물은요, 장군면 대교리 323-6번지입니다 296평 보존관리지역 임야입니다. 면지역에 있는 릿도로죠. 진입로를 살펴보니까요, 국유지죠. 개인도로, 여기도 개인도로, 여기도 임야입니다. 도로처럼 포장이 됐지만 도로로 지금 변경되지 않았죠.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맹지로 보입니다. 맹지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뜻 낙찰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이 전원주택지로 분양한 곳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면 충분히 낙찰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2009년 6월 11일에 선고됐죠. 토지 소유자가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지를 분양하기 위한 이 도로는 사실은 공도로 인정을 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결 요지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접도 의무가 필요합니다. 4m 폭도로에 2m는 접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건축법도 예외사항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면지역이잖아요. 건축법 예외사항을 보여드리면요, 건축법 3조입니다 3조의 2항을 보시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44조부터 47조까지 51조 및 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면지역은 접도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상 사람이 통행할 수 있고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다면 면지역에서는 접도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다시 오늘 경매권으로 돌아와서요, 여기는 대교리잖아요. 대교리이기 때문에 접도 의무가 사실 없습니다. 통로는 있잖아요. 사실상 통로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지금 도로 지분은 없지만 이 도로 지분은 모든 분양자들을 위한 거지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에 의하면 충분히 건축허가가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다면 이 땅이 전원주택지로 분양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토지대장을 열람해 보니까요, 323-12번지입니다. 주식회사 대지종합개발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여기는 개발업체가 분할한 곳이라는 걸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대교리가 이렇게 택지 분양을 많이 했죠. 자, 그리고요, 민법에서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그리고 주의토지 통행권 범위를 결정하에 있어서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2m 도로 확보 규정 등을 참작하여 통행로의 노폭을 2m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건축이 가능한 폭은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현재 이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짧은 동선이 이쪽 동선입니다. 이쪽 동선이잖아요. 이쪽 동선이 아니기 때문에 낙찰 받은 분이 주의토지 통행권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판례에서 승소했다고 무조건 승소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저렴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쓰겠다는 사람도 괜찮죠. 가설 건축물을 통해서 농막처럼 농사를 지으면서 쓰겠다는 분들은 지금 가격으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건축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낙찰을 받으려면 사실 여러 가지 부담은 있지만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의토지 통행권도 있고요. 그리고 면지역이기 때문에 접도 의무가 없다는 내용, 그리고 판례를 통해서 주택지로 분양한 이 도로는 공로로 보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건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이 평당 한 60만 원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도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진 않겠죠. 하지만 한 번 더 떨어진다. 1억 1천, 8,300. 자, 이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한번 낙찰을 시도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출구 전략을 찾을 방법은 있다는 거죠. 절대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건 같은 경우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면 도로 지분을 반드시 요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당자를 이 판례를 통해서 설득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담당자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만이 이거를 낙찰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대교리에 24%까지 떨어진 매물 여러분에게 안내했습니다. 토지 투자는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그리고 법적인 행정적인 지식이 이렇게 밑바탕 돼야만이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토지 공부 천천히 같이 해나가실 분들요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물건도 분석도 하고 현장 임장도 하면서 토지 투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결국 토지는 농지 투자와 그리고 이 도로 투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출구 전략이 정확한 그런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매, 공매 좋은 땅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좋은 땅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다면 무용지물인 거죠. 오늘 설명한 이 대교리와 같은 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2024년은 소액 투자로 좋은 땅을 살 수 있는 기회 꼭 여러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원데이 클래스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교리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도로에 관련된 물건을 봤을 때 도로가 없이도 이 땅을 그냥 사용할 수 있는가 그거를 선별하게 판단하시고요. 두 번째는 접도 의무가 필요 없는 그런 땅이 아닌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만약에 이게 주택주로 분양한 매물이라면 많은 판례에서 이 도로를 공도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를 통해서 담당자를 설득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이용해서 도로를 확보하고 이 확보해야 될 도로가 몇 미터인지 담당자하고 의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인근 지주와의 협상입니다. 협상이 가장 중요하죠. 협상이 가능하다면 이럴 필요는 없겠습니다. 2024년은 정말 좋은 물건들이 많이 쏟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틈틈이 공부도 하시고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 투자에 꼭 성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공하실 분들 저희 코끼리 부동산에 한번 꼭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물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